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형제가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형제를 배신했을지도 모릅니다. 명절이 되면 어색하게 앉아있는 형제들, 예전처럼 속 깊은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날씨 이야기나 건강 이야기로 시간을 때우는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이 사람들이 정말 나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형제들이 맞나? 어린 시절 한 이불을 덮고 자던 그 소중한 사람들이 이제는 마치 남처럼 느껴집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놀고 함께 꿈을 키우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은 만나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전화를 걸어도 몇 마디 안부 인사로 끝나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형제들과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냅니다. 50대가 넘으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사람인가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우리 집만 이런가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다른 집 형제들은 얼마나 우애가 좋은데 명절 때마다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데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 자매가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정상이고 건강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끈끈함을 평생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시대가 변했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이 한 집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자 결혼해서 나가고 각자 다른 지역에 살고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로 바쁘고 자녀 교육으로 바쁘고 각자의 인생 문제로 바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제들과 예전처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형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부모님 돌봄 문제로 서로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서 대화할 때마다 불편하고 서로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배우자와 형제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서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형제니까라는 말로 자신을 위로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니 더욱 피곤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관심은 서로에게 부담만 될 뿐입니다.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주는 사람도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공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제들과 완전히 연을 끊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억지로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 자매가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슬픈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해지는 과정이고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각자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마음은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조선시대 최고의 성리학자였던
퇴계 이황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고민을 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퇴계에게는 두 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큰형 이준과 둘째 형 이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들 삼형제는 정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 손에서 자란 삼형제는 서로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퇴계가 학문의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형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부양하고 실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퇴계는 달랐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학문에 몰두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형들이 보기에는 동생이 현실을 외면하고 쓸데없는 일에만 매달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큰형 이주는 퇴계에게 자주 잔소리를 했습니다. 책만 읽어서 밥이 나오느냐, 가족을 부양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슨 학문이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퇴계는 이런 형의 말이 상처가 되었지만 자신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형제들 사이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만나도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더 큰 갈등은 집안의 재산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과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들은 퇴계가 학문만 하고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으니 재산도 적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퇴계는 자신도 똑같은 아들인데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이 문제로 삼형제는 몇 년 동안 갈등을 겪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중재를 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퇴계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형들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 것입니다. 대신 자신은 학문의 길에만 전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형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국 퇴계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퇴계가 관직에 나가고 학자로서 명성을 얻게 되자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들은 동생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질투와 시기의 감정이 생겼습니다. 특히 둘째 형 이번은 퇴계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관직에 있으니 가족을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압박했습니다. 퇴계는 형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의 봉급으로는 자신의 생활도 빠듯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형제들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졌습니다. 만나면 돈 이야기만 나오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퇴계는 형들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학문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도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퇴계의 아내와 형수들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서로 다른 가문 출신이다 보니 생활 방식도 달랐고 가치관도 달랐습니다. 명절 때마다 어느 집에서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퇴계는 양쪽 사이에서 중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편을 들면 형들이 서운해했고 형들의 편을 들면 아내가 속상해했습니다. 결국 퇴계는 가족 모임 자체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집에만 있거나 다른 핑계를 대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퇴계는 깨달았습니다.
형제라고 해서 평생 똑같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각자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오히려 모든 사람이 불편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계는 형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서로의 안부는 챙기고 큰일이 있을 때만 도움을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후에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퇴계 이황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멀어지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500년 전 조선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현재 우리가 겪는 일은 더욱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각자의 삶의 무게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현실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 교육, 직장에서의 책임, 부모님 돌봄, 경제적 고민들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50대가 되면 직장에서는 중간 관리자로서 위아래 눈치를 봐야 하고 집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들의 진로 고민을 함께 해야 합니다. 60대가 되면 은퇴 준비와 부모님의 건강 문제가 동시에 닥쳐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제들까지 챙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발달과업의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생애 단계마다 완수해야 할 과업이 다릅니다. 청소년기에는 정체성 형성이 주요 과업이고 청년기에는 친밀감 형성이 중요합니다. 중년기에는 생산성과 다음 세대 양육이 핵심 과업이 됩니다. 이때 형제관계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전과 같은 관계를 고집하면 모든 사람이 불편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치관의 분화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평생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경험과 선택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돈에 대한 생각부터 자녀 교육 철학, 종교관, 정치적 성향까지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형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복잡함입니다. 젊을 때는 돈이 별것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문제는 더욱 현실적이고 절박해집니다. 부모님의 재산 상속, 돌봄 비용 분담, 각자의 경제적 능력 차이 등이 미묘한 갈등을 만듭니다. 경제 심리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편향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같은 크기의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형제 관계에서도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면 관계가 악화됩니다. 공정함에 대한 기준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새로운 가족 체계의 형성입니다.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배우자와 자녀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입니다. 가족 체계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면 기존 관계는 재조정됩니다. 배우자와 형제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각자의 가정을 우선시하게 되면서 형제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집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노년기 고독의 자연스러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님도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친구들도 하나 둘 건강이 나빠집니다. 이런 고독을 받아들이고 즐길 줄 아는 것이 성숙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인간의 근본적 고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어갑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소중하지만 그것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과 성숙의 과정입니다. 어린 시절의 의존적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억지로 예전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거나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더 건강하고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한 달에 한 번, 아니, 몇 달에 한 번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형제에 대한 원망이나 서운함이 들 때마다 그들도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와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일 뿐이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이런 작은 마음의 변화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부담 없는 관심 표현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긴 전화 통화보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안부를 묻되 답장을 강요하지 마세요. 좋은 글이나 유용한 정보를 가끔 공유하되 반응을 기대하지 마세요. 생일이나 명절 때 간단한 인사만 해도 충분합니다. 거창한 선물이나 만남을 계획하지 말고 마음만 전하세요.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받는 사람이 편안할 때 주는 사람도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도움을 주세요. 경제적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무리하지 마세요. 거절할 때는 미안해하지 마세요. 각자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할 때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깊은 개인적 이야기보다는 가벼운 주제로 대화하세요. 취미나 건강, 여행 등의 이야기는 부담 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가치관이나 선택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마세요. 만날 때도 부담 없는 만남을 계획하세요. 긴 시간 함께 있기보다는 짧고 즐거운 만남이 더 좋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만나세요. 심리학자 칼 융은 개별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형제 관계에서도 이런 개별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형제라는 역할에 얽매이지 말고 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바라보세요. 각자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지만 동조하지 않고 소인은 동조하지만 화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형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똑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할 수는 있습니다. 노자는 무의자연을 강조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형제 관계도 억지로 가깝게 지내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편안한 관계입니다. 이제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형제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그들이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신의 평화를 지키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담 없는 안부 인사를 해보세요. 답장을 기다리지 말고 그냥 마음만 전하세요. 큰일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움을 주되 무리하지 마세요. 각자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인정이나 승인에 기대지 말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세요. 취미를 즐기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렇게 자신이 행복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더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새로운 방식으로 정리하고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이고 성숙한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마음만 간직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관계입니다.